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물음에 답하시오. 15점 문제였어요. 8회 기출문제로 제가 기억나는데요. 저는 이런 문제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져요. 융합형 문제. 8회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가 좀 보였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출제 방향도 이런 식을 지향하는 게 아닐까. 또 9회 출제 경향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방향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조건은 어떻게 하래요? 고려하래요, 말래요? 고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손해평가사 시험 공부를 위한 합격을 위한 학습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깊게 고려해서 디테일의 함정에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조건을 파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주어진 대로만, 조건이든 문제든 주어진 대로만, 그 기준은 농금원 이론서대로만, 옳고 그름은 합격 이후에. 아시겠죠? 자, 일단 읽어볼게요. 갑은 A보험회사의 가축지혜보험 소부문에 가입했대요. 일단 보험자네요, A는. 그럼 갑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자겠죠? 네. 보험 가입 기간 중 갑과 동일한 마을에 사는 을 소유의 사냥개 3마리가 여기 피보험자에 대한 얘기는 따로 안 나와요. 즉 갑은 자기를 위한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 A는 보험자. 즉 갑과 A는 보험계약의 당사자예요. 당사자. 그럼 여기는 을은 누구예요? 을. 제3자죠. 계약의 제3자. 자, 을소유 사냥개 3마리가 견사를 탈출해서 갑소유의 축사에 있는 소 1마리를 물어 죽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가 지금 체크한 부분들, 네, 중요한 내용이죠. 조사 결과 폐사한 소는 가축재해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이란 얘기죠. 자, 여러분, 보험 기간 중에 사고 나야 돼요. 당연하겠죠. 하루라도 벗어나면 어떤 사고도 A는 보상하지 않아요. 두 번째, 보험 기간 중 제3자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손해? 죽어야 돼요. 가축은 폐사, 긴급도축, 도난이나 행방불명 등 사망의 계약자 입장에서 사망에 견주는 그런 손해여야 돼요. 폐사, 다른 손해면 어디 다쳤어요, 뭐 아파요, 이거 보상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근데 을 소유 사냥개한테 책임 물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관리 부실이죠. 을 소유 제3자에 의한 손해예요. 그런데 갑 소유의 축사에 있었다가 폐사됐대.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관 장소에 있었던 게 아니라면 이거 보상하지 않아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부문별. 오케이.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입돼 있었다. 다른 조건 고려하지 말래요. 이때 A 보험회사의 면부책. 제가 볼 때 다른 조건 고려하지 마세요. 요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문제죠, 지금. 아예 부책, 즉 책임을 보험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보험금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어떤 분들 소는 일단 폐사, 긴급도축, 도난, 행방불명, 또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만약에 종모후라면 도난 행방불명 대신에 종모후에 경제적 도살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거 올소유 사냥개에 의해서 몰려 죽은 게 보상하는 손해인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예 그냥 땅땅 보험금 지급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제에 아예 그냥 밑바탕 베이스로 깔고 들어가고요. 이 문제 출제자가 그 다음에 또 하나 폐사. 어떤 폐사 보상하죠?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그 다음에 각종 사고가 써있죠. 각종 사고. 각종 사고 괄호해놓고 무슨 자연재해, 그 다음에 화재 돼 있어요. 그쵸? 또 긴급도축도 긴급도축의 사유가 막 있죠. 부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저는 여러분이 문구를 어떤 분들 이러세요. 이 자연재해 보시면 농금원 이론서에 풍해, 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 그러니까 풍해, 수해, 설해만 되는 거냐? 폭염도 되는 거냐? 이런 걸 막 계산하시는 분,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등 자연재해잖아요. 등. 다른 자연재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재 있잖아요. 그러면 각종 사고는 자연재해, 화재로만 원인이 돼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냥 자연재해, 화재에 의한 사고라고 쓰겠죠. 각종 사고래잖아요. 각종 사고. 이건 보험자가 딱 봤을 때, 조사해 봤을 때 인정할 만한 사고로 인한 폐사라면, 즉 이런 경우 되겠죠. 지금 을소유 사냥개 제3자에 의해서 인정할 만한 사고라면.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문구를 편협하게 생각하시고 좁게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디테일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보험자가 평가해 봤을 때 이 각종 사고에 해당하는 폐사에 보상할 만해요. 보험이잖아요. 네. 자, 어쨌든 보험금을 지급하래요. 그다음에 폐사한 소의 가입 금액 및 손해액이 5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서는 전부 보험이구나. 그쵸? 바로 깨달으셔야 되겠죠. 전부 보험 가입 금액 이퀄 보험가액. 여기 가액은 안 나왔는데요. 자, 가축은 제가 아까 사망해야 된다. 뭐예요? 전손이죠. 가축은 전손만 손해로 인정해요. 전손의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손해액 이퀄 보험가액.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시설부터 계속했어요. 가축은 손해액 이퀄 보험가액이에요. 즉 가입 금액도 500만 원. 가액도 500만 원. 지금 전부 보험이에요. 자, 전부 보험은 가축재해보험 지급보험금 계산 방식 어떻게 되죠? 한도로. 뭘 한도로?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계산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만약에 일부 보험이라면 가입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을 비례 보상하고 계산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그래서 가손비 가축 손해액 비례 가입 금액 자기부담금 가손비 가자. 근데 지금은 뭐 일부 보험 아니니까 이거 그냥 곱하기 1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러면 계산 바로 나오죠. 500만 원 손해액 500만 원 전손이니까요. 가입 금액도 5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20% 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00 해도 되지만 어차피 뺀 나머지가 그쵸?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더 편하죠. 그러면 보험금은 400만 원. 이건 암산으로도 되는 문제예요. 400만 원. 오케이. 자, 의뢰과실 100%래요. 자, 지금까지 문제 조건을 분석해 봤고요. 물음 1. 보험자 A가 갑에게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지급할 보험금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세요. 지금 한 거. 지금 한 걸. 자, 근데 이건 5점이에요. 5점. 물음 2. 10점짜리 봤더니 A 보험회사의 보험자 대위의 대상, 즉 괄호에 넣고 손해발생 책임자 친절하게 써놨어요. 보험자 대위의 구분, 종류, 대위 금액을 쓰세요. 이게 10점이에요. 이건 1차 내용 아닌가요? 네. 하지만 가축재해보험은요. 우리 뒤에 보시면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보험 사기에 관한 걸 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보험자 대위, 대위가 뭐죠? 대위. 우리 대위권 보전 비용도 있잖아요. 손해가 제3자의 행위, 의뢰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대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네. 어쨌든 그 대위의 대상, 여긴 여러분들 뭐 당연히 을 되겠죠. 네, 손해발생 책임자라고 써 있고요. 보험자 대위 두 가지가 있죠.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가 있고요. 이때는 보험자 대위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예요.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 대위가 따로 있죠. 자, 이걸 청구권 대위라고도 하고요. 이걸 잔존물 대위라고도 하죠. 네. 근데 이 중에 당연히 여기에 해당되겠죠.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대위 금액을 쓰세요. 대위 금액? 그냥 계산한 보험금 지금 400만 원 나왔으니까 바로 400만 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조금 더 보험자 대위와 대위 금액 요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상법에 이건 일단 답이고요. 상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제3자에 대한 보험 대위, 즉 청구권 대위. 자, 손해가 제3자 을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여러분 보험금 지급해야 돼요. A가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돼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400만 원 지급했으면 400만 원. 이걸 넘어가면 안 돼요. 제3자에 대한 을에 대한 계약자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대위예요. 보험 대위. 즉 여러분들 만약에 A 보험회사가 을에게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대위권 뭐 유사한 말로 구상권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400만 원 나 지금 갑에게 지급했으니까요. 자, 손해가 당신에 의해서 났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우리 보험회사 A한테 400만 원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400만 원 지급하세요. 이걸 구상권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보험 대위의 행사, 대위권의 행사라고도 해요. 예전에는 이 구상권도 문제에 나왔었어요. 네. 왜 이렇게 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해봐요. 일단 갑은 보험회사한테 보험금 받을 수 있죠. 정상적으로 가입했고, 그쵸? 보험금도 받아요. 근데 갑은 만약에 A가 을에 대한 갑의 권리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권이 살아있거든요. 보험금도 받고 손해배상도 받고 보험으로 이득을 추구하는 거네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이득금지 원칙. 그렇기 때문에 이득금지 원칙에 의해서 갑, 즉 계약자 피보험자의 제3자 을에 대한 권리를 A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보험 대위예요.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00만 원 다 지급하지 않고 200만 원만 지급했으면 피보험자는 나머지 금액을 을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손해가 500만 원 전손이 났는데 200만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을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갑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보험회사는 을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이런 거 문구 하나하나 한번 따져 보시고, 왜냐면 요즘 우리 연구원 이론서 2023년도부터 가축 또 시설에 타인을 위한 보험 중복보험 중에서 보험 대위가 좀 나오죠. 네. 그래서 문구 하나하나 따져 봤고요. 계약자 피보험자의 1항 위에 대한 권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즉 을이 가족인 경우 보험자는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그런데 을이 가족이긴 한데 고의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을한테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구상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문제도 나왔습니다. 이제 좀 폭넓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하나 볼게요.